자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바 언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이해할 때 그 언어의 탄생 배경, 만들어진 이유, 이런 거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그걸 이해하게 되면 이 언어가 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자바가 만들어진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자바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 선이라는 회사에서 제임스 고슬링과 패트릭 뉴튼이라는 사람이 만든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선이라는 회사는 지금 없어요. 예전에는 되게 유명했던 IT 회사입니다. 그래서 선은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팔았었어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컴퓨터, 아주 대형 컴퓨터하고 PC의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버들을 구동할 때 선 회사 걸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일반 PC들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워크스테이션이 자리하는 위치가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선이 문을 닫았죠. 더 문제 생기기 전에 팔았죠. 오라클이 인수해가지고 오라클이 현재는 오라클에서 자바가 계속 버전업 되고 있습니다. 자바는 이 두 사람이 만들 때 개발 목표가 뭐였냐면 TV와 같은 가정용 가전제품에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고급 언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어떻게 보면 저기 되게 오래됐는데, 연도를 안 써놨네. 오래됐는데 그 당시에 인베이디드의 가능성을 보고 이런 언어를 만든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자바를 쓰이지 않아요. 지금은 쓰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처음 출발할 때에는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를 목표로 했어요. 그럼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컴퓨팅 장치가 아니라 PC 같은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기계, 장치에 컴퓨팅 요소를 집어넣고 기계적으로 어떤 기능을 동작시키는 것이 아니라 뭘로 동작시켜요? 소프트웨어로 동작시키는 거예요. 그게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인 거죠. 그러면 컴퓨팅 요소가 들어간다는 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CPU가 들어가고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메모리가 있어야 프로그램이 올라가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CPU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잘 C와 C++를 해왔지만 C&C++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를 싼 다음에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하려면 컴파일을 해야 되죠. 그 컴파일 한다는 것은 C++로 되어 있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기계어로 바꾸는 거죠. 기계어. 번역하는 거예요. 기계어로. 그 기계어는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CPU가 이해할 수 있죠. CPU가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CPU는 C를 이해 못해. C++도 이해 못해. 자바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CPU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기계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기계어라고 하는 것은 CPU마다 달라요. 같을 수도 있는데 달라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PC에 들어가는 인텔 계열의 CPU들은 똑같아요. 이해하는 기계어들이. 그렇지만 인베이디드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CPU들은 CPU들마다 기계어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전제품은 소니, 필립스, 우리나라의 삼성, LG 이런 데서 만드는데 가전제품에 이제 컴퓨팅 요소를 넣으려고 그래요. 지금도 많이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넣으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언어를 만들어야 되면은 이 언어는 첫째 강건해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이 얘기는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는 PC와 달리 오류가 나서 죽으면 안 돼요. 오류가 나서 블루 스크린 띄워주고 다시 재부팅 하라고 하기가 안 돼요. 뭐 냉장고다. 냉장고에서 온도를 그 소프트웨어로 조절한다고 칩시다. 근데 오류가 나서 음식이 다 상해. 그럼 안 되겠죠. 뭐 세탁기인데 세탁기에서 인공지능으로 세탁물들을 보고 같이 빨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워닝을 줘야 되는데 워닝을 안 줬어. 같이 빨아가지고 옷이 망가졌어. 아니면 온도를 냉수로 빨아야 되는 옷인데 그냥 뜨거운 물로 빨아가지고 옷이 확 쭈그러졌어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강건해야 된다. 죽으면 안 되고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CPU로 쓰는 가전제품에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짠 프로그램이 여기서 안 돌아가고 또 여기서 돌아간 게 여기서 안 돌아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CPU가 여러 개 있어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짰어요. 여러 개의 다른 CPU에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C 방식으로 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 C++는 C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해서 그러면 고급 언어로 짰어요.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를. CPU는 10개야. 그럼 뭐가 필요해요? 뭘 만들어줘야 돼요? 10개의 컴파일러를 만들어줘야 되죠. 10개의 컴파일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컴파일러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CPU마다 컴파일러를 만드는 거예요. C++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C++는 윈도우용 컴파일러, 뭐 리눅스용 뭐 달라요. OS가 좀 달라지면 또 그 코드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져요. 그 기계뿐만 아니라 달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방법은 비용도 많이 들고 컴파일러를 만드는 것도 힘들고 또 컴파일러들을 이 사람 저 사람이 만들게 내버려 두면 예전에 C++를 컴파일러를 아무나 만들게 했더니 언어의 표준이 문제가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 마음대로 자기들만의 어떤 기능들을 넣게 되겠고 뭐 볼랜드사는 뭐 볼랜드사 뭐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컴파일러 쓰냐에 따라서 표준 C++도 안 돌아가고 마이크로소프트 전용 코드를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해석 기반으로 하자. 해석 기반. 그래서 이 컴파일러를 그러니까 컴파일 방식은 그 고급 프로그램 언어를 한 번에 왕창 기계어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해석 기반은 왕창 바꾸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 줄 한 줄씩 기계어로 바꾸는 거예요. 한 줄 한 줄씩 기계어로 바꾸는 거예요. 한 줄 한 줄씩 기계어로 바꾸면서 바꾸는 그 해석기가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존의 C 방식에서 프로그램 C 코드를 기계어로 바꾸고 나서 실행을 하면 그 실행에 대한 통제는 누가 갖고 있어요? 누가 통제를 하죠? 실행에 대해서는 운영체제가 하는 겁니다. 운영체제가. 근데 해석 기반에서는 운영체제가 프로그램 실행을 통제하지 않아요. 뭐가 해요? 그 해석기가 합니다. 해석기가. 그러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를 10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석기를 10개 만들면 돼요. 해석기를. 그래서 해석기를 10개 만드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갔어요. 해석기 반으로. 해석기. 그래서 자바에서 해석기라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JVM이라고 해요. 자바 버추얼 머신. 그래서 JVM이 있어야 뭘 실행할 수 있어요? 자바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행을 통제를 누가 해요? 운영체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 JVM이 합니다. 그래서 자바는 자바 코드를 기계어로 바꾸지 않아요. 뭘로 바꿔요? 번역하면 중간 코드라는 걸로 바꿔요. 중간 코드. 이 중간 코드는 바이트 단위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트 코드라고도 그래요. 그럼 이 중간 코드는 뭐가 있으면 실행할 수 있어요? JVM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실행할 수 있고 손목시계에서 실행할 수도 있고 뭐 이런 IoT 디바이스에서도 JVM이 설치되어 있으면 실행될 수가 있어요. 뭐만 있으면? JVM만 있으면. 그리고 실행 결과는 또 동일합니다. 어떤 기계에서 돌리든지 얘네들이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 중간 코드는 기계가 바뀌어도 바꾸지 않아도 돼요. 실행이 되고 실행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나? 그래서 워라라고 하는 얘기를 얘네들은 주장해요. Write once, run anywhere. 한 번 작성해서 아무 곳에나 다 실행할 수 있다. 근데 아무 곳이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 JVM. JVM은 누가 만들어? 오라클에서 만듭니다. 선에서 만들었어요. 다른 데서 안 만들어요. 걔네들만 만들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걸 만들어서 보장을 해줘요. 그 바이트 코드는 여러분들이 PC에 돌리는 거를 핸드폰에 가져가도 똑같다. 실행 결과는. 여기서 1-1에 2면 여기도 1-1은 2겠죠. 여기서 오버플로 나면 핸드폰에서도 오버플로 나요. 근데 C++는 어때? 여기서 오버플로 나는 게 저기서는 오버플로 안 날 수 있어요. 왜? 정수를 처리하는 크기가 컴퓨터마다 어때? 다를 수 있습니다. 그 CPU에 맞는 크기를 써요. 그 CPU에 최적화된 크기를 씁니다. 근데 자바는 안 그래. 인트면 4바이트야. 그게 핸드폰에서 실행되든 손목시계에 실행되든 뭐 안경에서 실행되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JVM.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해석 기반은 단점은 속도가 느리지만 장점도 있어요. 프로그램의 통제를 누가 한다? 운영체제가 안 하고 JVM이 해요. JVM이 통제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있어요. 강건성을 중요시했고. 그리고 세 번째 특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특징이 이제 자바의 큰 세 가지 특징은 강건성. 그리고 두 번째가 중간 코드를 쓴다. 즉 해석 기반이다. 해석 기반이라는 거고 JVM이라는 걸 뭔가 이용한다는 거고 마지막의 특징은 자바는 개발 당시 가장 인기가 있던 C++를 본땄어요. 왜 그랬을까? C++가 가장 인기가 있으니까 C++ 문법을 그대로 쓰면 기존의 프로그래머들이 자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문법을 만든 게 아니라 C++의 문법들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똑같은 키워드 쓰고 똑같은 걸 다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를 알고 있으면 C에서의 폼은 자바의 폼은 똑같아. if는 똑같아. 뭐 int, float 거의 다 똑같아요. 스위치문 똑같고 뭐 똑같아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C++이 객체지향이었고 그 당시에도 객체지향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패러다임이니까 자바도 객체지향을 지원하는 순수 객체지향 지원하는 언어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자바는 또 C++하고 달리 C++는 어떤 제약이 있죠? 객체지향을 지원하지만 어떤 제약이 있어요? 기존의 C 코드들도 다 어디서 돌아가야 돼? C++에서 돌아가야 된다는 제약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러니까 C++를 만들면서 우리 기존 C는 다 버릴 거야. 여러분들 앞으로 C++로만 짜.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짰던 것도 다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새로 객체 장치로 짜고 싶으면 짤 수 있고 그게 C++입니다. 근데 자바는 그런 요구가 없는 거예요. 새로 만들 거니까. 누구가 호환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바는 그냥 순수 객체지향 언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뭘 본따서? C++를 본따서 만들었는데 본따면서 그대로 다 갖고 왔냐? 아니에요. C++에 있는 요소들 중에 강건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안 갖고 옵니다. 안 해. 예를 들면 다중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C++엔. 얘는 다중상속 안 해요. 다중상속에는 다이아몬드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 다이아몬드 프로블럼.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이렇게 되는 거. 다중상속을 하니까 얘는 이 두 개를 상속받았는데 얘는 똑같은 걸 받아. 되게 복잡해지고 엉뚱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중상속의 무슨 문제? 다이아몬드 문제. 다중상속은 잘못 만들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저렇게. 그래서 자바는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C++엔 또 뭐가 있냐면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연산자를 재정의 안 하게 해요. 연산자 재정의의 문제는 뭘까요?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것의 문제는 뭘까? 강건성 측면을 생각하면 뭘까? 연산자를 재정의하면은 플러스라는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 할 수 있죠. 그렇죠? 뭐 간결하게 프로그램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플러스라는 기호로 뭔가를 정의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플러스로 그걸 정의하는 게 너무 어색할 수가 있어요. 더하기하고 아무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을 더하기로 정해놓고 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코드의 강건성에 가독성에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뺐어요. 그래서 자바는 되게 장점이 많은데 만들었을 당시에는 쟤네들이 뭐야? 저거 만들어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우리 보고 쓰라는 거야? 안 쓰죠. 회사들이. 썬에서 만든 걸 소니나 LG나 삼성이 쓰겠어요? 삼성 같은 데는 절대 안 쓰죠. 안 써요. 그래서 별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가치를 못 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까우니까 심심해서 요걸 만들었어요. 자바 언어로 브라우저를 만들었어요. 브라우저를 만들었는데 브라우저를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어떤 브라우저도 갖고 있지 않던 기능을 여기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 브라우저 되게 후졌어요. 근데 그 당시 이게 나왔을 때 다른 것들과 전혀 다른 기능을 제공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코드를 삽입할 수 있었어요. 자바 코드를 삽입할 수 있었어요. 그럼 그 코드가 삽입되면 요 화면에서 뭐가 돌아가요? 자바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웹에 뭐가 있냐면 HTML 문서, 이미지 문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프로그램도 약간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부터 뭐냐면은 HTML 문서, 이미지 문서 그리고 또 뭐가 올라갈 수 있어요? 웹 서버에 자바 코드가 올라갈 수 있어요. 바이트 코드가. 그러면 걔를 다운받아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실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내 컴퓨터에. JVM만 있으면 돼요. JVM. JVM만 있으면 여기서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이 없죠. 여러분들 요즘 블록체인이 인기죠. 블록체인. 블록체인 하면 생각나는 게 비트코인.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또 암호화폐 중에 이더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차이점이 뭘까?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에 뭘 올릴 수 있어요? 코드를 올릴 수 있어요. 코드. 그럼 코드를 올릴 수 있으면 그걸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별론데 그런 게 되네? 해가지고 동적 웹 컨텐츠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야, 자바 대단한 언어다. 저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라는 게 이제 확산되면서 자바가 학계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대단히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기가 급상승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런 것들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석사 때 공부하면서 맨날 띄워놓은 게 이거예요. 지금은 이거 흔하게 보죠.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요즘은 그냥 영상 보겠지만 옛날 영상이 안 나오면 문자 중계를 막 받고 문자 중계에서도 이렇게 좀 그래픽이 조금 들어간 문자 중계들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박찬호가 처음으로 박찬호 아나? 알죠. 박찬호가 처음 미국 갔을 때 박찬호가 시합한다. 그럼 수업을 안 하고 그것만 봤어요. 교수들도. 초기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좀 그러니까 TV가 없으니까 연구실에서 컴퓨터에서 이걸 띄워놨어요. 이게 이제 자바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보내오면 여기에서 뭐 스트라이크 1, 스트라이크 2 나오고 여기 그래픽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죠. 지금은 이거를 자바로 안 짜요. 지금은 뭐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으니까 자바로 안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올릴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새로운 거였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내가 웹에서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뭐가 문제가 있죠. 거기에는. 꺼림칙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여러분도 그냥 웹에서 다운받은 프로그램 그냥 실행시켜? 실행시키죠. 뭐 어때? 근데 걱정은 뭐야? 바이러스, 악성 소프트웨어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자바는 기존 다른 프로그램하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기존 프로그램들은 실행 파일 다운받으면 실행하면 그 통제를 누가 해요? OS가 하죠. 얘는 누가 해요? JVM이 해요. JVM만 잘 만들어 놓으면 자바로 만들어진 코드의 실행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게 한 가지 또 좋은 점이에요. 자바 코드를 다운받으면 문제가 많을 거다라고 걱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OS가 통제하는 것보다 JVM이 통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엉뚱한 코드들의 실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액티브엑스보다 훨 낫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웹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액티브엑스였죠.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그 액티브엑스라는 것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체제가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바가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두 곳에서 많이 쓰여요. 하나는 서블렛 형태로 웹 서비스의 백엔드 기술로 많이 쓰용이 돼요.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또 유명해요. 백엔드. 그래서 웹 개발을 하는데 백엔드 쪽으로, 백엔드를 하면 서버에 돌아가는 코드죠. 웹은 서버에서 돌아가는 코드가 있고 브라우저에 돌아가는 코드가 있어요. 브라우저에 돌아가는 코드는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HTML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하면 돼요.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 jQuery, 뭐 AngularJS, 뭐 여러 가지 있죠. 백엔드는 좀 달라요. 백엔드도 요즘은 다양하죠. PHP, JSP, ASP, 뭐 또 자바의 스프링, 뭐 파이썬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기업에서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바 기반 JSP, 스프링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바가 또 유용가치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자바의 인기를 급상승시킨 또 하나의 요소는 안드로이드가 이제 구글에서 샀는데, 구글에서 인수를 했죠. 구글에서 인수하면서 안드로이드 API를 뭘로 만들어서 제공했어요? 자바로.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 여러분들이 뭘 써요? 자바를 씁니다. 그래서 자바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 많이 쓰이고 있다. 안드로이드 앱 개발할 때 다 자바로 해요. 물론 자바로 안 해도 돼. 딴 걸로 하고 바꿔주는 용도가 있어요. 바꿔주는 애들. 뭐 이런 게 있어요. 잠깐 딴 얘기하면 스페링도 모르겠어요. 자마리언? 이런 게 있어요. 무슨 게 있는데 얘는 C샵으로 짜면 얘가 그 안드로이드 용하고 뭐죠 또? 애플 용을 만들어줘요. 그럼 내가 C샵으로 앱을 짜면 두 개를 다 안 짜도 돼. 근데 얘로 짜서 요걸 바꿔주니까 네이티브한 요소들은 못 써. 얘네들이 만들어진 요소 갖고만 돼. 원래 직접적으로 오브젝트 C 쓰면 애플의 전용 그 인터페이스를 쓸 수 있고, 안드로이드 SDK 쓰면 또 안드로이드 전용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쓰면 못해. 그렇지만 이것도 편한 방법이죠. 보통 내가 앱을 만들면 안드로이드용만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만들어서 써야지 이게 판매가 되잖아요. 애플 사용자도 많고 안드로이드 사용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바가 그런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쭉 이렇게 버전업이 되고 있습니다. 버전업이 되고 있고, 지금은 자바가 6개월마다 버전을 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라클에서. 그래서 3월, 9월에 차기 버전이 나와요. 지금 9월이죠. 그래서 5월, 9월에 자바 11이 나올 거예요. 짜죠. 나올 겁니다. 예전에는 조금 느렸어. 막 나온 시기가 6, 11이 엄청 차이, 5년 뒤에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빨리빨리 나오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게 왜 그러냐면 추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용자들을 계속 자바를 쓰게 만들려면 계속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계속 만들어줘야지 자바를 계속 유지해서 쓰는 거지. 점점점 다른 언어들이 자바에 비해서 월등해지면은 넘어가겠죠. 그래서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전업이 되면 주로 이쪽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쪽이 뭐냐면 라이브러리의 개수예요.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없었던 라이브러리를 또 만들어주고,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프로그램하기가 편리하죠. 옛날에 그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직접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써야 되죠. 근데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표준이 아니지만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더 좋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버전업이 되면서 라이브러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보면은 뭐가 바뀌어요? 언어 자체의 기능이 추가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5때 엄청나게 바뀌었고, 7때도 바뀌었고, 8때도 바뀌었고, 10때는 바라는 게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9는 모듈이라는 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자바 10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자바 10으로 수업하는 자바 교과는 전 세계에 몇 개 없을 거예요. 진짜. 한번 찾아봐요. 없을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책 장사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책 장사가 책 써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될 거예요. 왜? 금방금방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자바 10. 자바 10을 설명한다고 해봤자 키키야 바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쭉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와 여기는 많이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6개월 단위로 내고 메이저 주기는 3년.
그럼 3년째는 라이브러리가 크게 늘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는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안 늘어나는 거죠. 기능만 바꾸든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든 보완해 주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퀴를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건 우리가 갖다 써야 돼. 근데 우리가 학습을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잘 쓸 줄 알아야 되지만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어야 돼요. 몇 가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프린트F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 어떤 종류의 라이브러리에서 갖다 쓰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절대값을 구하는 거. 뭐 이렇게 금방 짤 수 있죠. 그렇죠? 절대값을 구하는 거. 아니면 int max, int a, int b 해가지고 둘 중에 큰 거 반환해 주는 거. 이런 거는 금방 짤 수 있어요. 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는 이렇게 쉬운 거는 짜지 마세요. 그냥 쓰시면 돼. 응? 매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 std 뭐 max 자바 시간이구나. 자바 시간이구나. mass.abs 이렇게 쓰는 거예요. mass.max 뭐 ab 짜고 있지 말고. 특히 이 정도 자바 시간이 되면 쓰는 거예요. 훨씬 나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들도 라이브러리로 많이 돼 있어요. 최대값 구하는 거, 최소값 구하는 거, 뭐 절대값 구하는 거 이런 거 다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정도면 이제 만들 수 있어야 되지만 그걸 내가 프로그램 짤 때마다 맥스를 만드는 함수를 짠다. 불필요한 겁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잘 쓰면 돼요. 소트하는 거 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매번 프로그램 할 때마다 소트하는 걸 짠다? 짜증나죠. 불필요해요. 갖다 쓰시면 돼요. 소트 하라고. 정렬하라고. 정렬해 줄 거 아니야. 근데 정렬하는 거를 공부할 때는 한번 짜봐야 되지만 지금 정렬하는 거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어를 공부하는 거 프로그램 공부하는 건데 그럴 때는 굳이 정렬하는 거를 내가 직접 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ST를 자꾸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기능들을 내가 필요할 때 갖다가 잘 쓰셔야 됩니다. 네. 그렇고요. 자바의 장점은 C++ 문법을 그대로 차용했다. 그래서 C++ 알고 있는 프로그래머들은 접근하기가 쉽다. 그래서 상대로 쉽다는 것이지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는 없습니다. 자바를 어떤 사람들은 쉬운 언어다라고 소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에 쉬운 언어라는 건 없어요. 파이썬이 쉽냐? 아니에요. 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줄여서 설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첫 언어로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파이썬을 가리키든 C를 가리키든 C를 쭉 가리키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프로그래밍을 가리켜야 돼. 프로그램하는 방법을. C의 문법을 가리킬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C++에 강건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 자바는 강건성을 중요시했어요. 타입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합니다. 여기 뭐 예제는 안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int n이 있어요. n equal 2.5. C에서 에러예요? 에러 나요? C? 에러 안 나죠. 자바에서는 이거 문법 오류예요. 문법 오류예요. 안 돼요. 정수에는 부동소수를 대입할 수 없어요. 대입하려면 먼저 뭘 해줘야 될까? 타입 변화를 내가 해줘야 돼.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실수했네.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잘 알고 의도적으로 n에다가 2.5를 넣으면 2가 들어가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고 쓸 수도 있죠. 그럼 기대하는 것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문법 오류로 처리합니다. 그게 타입에 대한 엄격성이에요. 동적 할당됐는데 메모리를 직접 반납하지 않아요. 이것도 왜 그럴까? 자바에서는 프로그램 통제를 누가 해요? 운영체제가 해요? JVM이 해요. JVM 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반납해 줄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돼. 운영체제한테 실행 권한을 넘긴 순간에는 우리가 다 해놔야 돼. 근데 자바에서는 실행 권한을 운영체제에 안 넘겼어요. 누가 해? JVM이 해. 그럼 JVM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통제를 다 하니까. 주소를 유지한 타입이지만 포인터 형사는 없어요. 조건문과 반복문의 조건식이 반드시 불연후 평가돼야 돼요. 이것도 한 가지 잠깐 봅시다. int n이 있어요. 그럼 if n 이거 에러예요? 아니에요? C에서. 에러 아니죠. 그렇죠? 자바에서는 에러예요. 요게 평가는 무슨 타입이에요? 정수죠. 안 돼요. 자바는 요 평가가 항상 불연이라는 걸로 돼야 돼요. 불연이라는 거는 무슨 값을 두 개 갖냐? true 아니면 false를 두 개 가져요. 그러면 왜 기존에 C에서는 이걸 못했을까? 이렇게 안 했을까? 기존 C에서는 왜 안 했을까? C에는 불 타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C에는 없었어요. 만들 당시에는 그 만든 사람이 잘 모르는 거지. 불 타입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인트만 있으면 다 되니까. 그래서 인트로 했어요. C++에는 C++에는 불 타입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C++에는 이게 불 타입을 꼭 돼야 돼요? 안 돼도 되죠. 정수가 되죠. 왜 그래? C++은 뭐랑 호환이 돼야 돼? C랑 호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C++에는 불 타입을 집어넣지만 불 타입을 갖고 쓰게끔 못 만들어놨어요. 강제화가 안 되는 거죠. 왜? 호환이 돼야 되니까. 자바는 호환될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는 무조건 와야 돼요. 그래서 C에서는 mmod E 이거 되죠. 그럼 이거 언제 실행이 돼? n이 정수일 때. mmod E 하면 n이 홀수일 때 실행이 되죠. 안 돼. 자바에서는. 자바에서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mmod E는 1. 이렇게 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바는. 그래서 자바는 불연후 평가된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모든 것을 함수 인자로 전달할 때 콜바이 밸류밖에 제공 안 해요. 와, 이게 얼마나 해피한 소식이에요. C++는 몇 가지 종류가 있나? 값을 전달하는 방법이. C++ 몇 가지가 있죠? C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C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call by value, call by pointer가 있습니다. C++에는 call by value, call by pointer 또 뭐 있어요? call by reference. 세 가지나 있어. 머리 아파. 세 가지마다 또 뭐가 달라요? 문법이 달라요. 언제 뭘 해야지? 아, 귀찮아. 근데 자바는 뭐만 있어요? call by value밖에 없어요. 다중상속이 가능하지 않고 연산자를 재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바는 인베이스 소프트웨어를 목표로 했고 나중에는 웹 프로그램을 주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가 잘 돼 있어요? 다중스레드, TCP/IP 통신, RMI 이런 것처럼 분산 컴퓨팅이 라이브러리가 엄청 잘 돼 있어요.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독립 운영 있고 애플렉이 있는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바 갖고 독립 응용들을 많이 만들 거예요. 수업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자바 갖고 나중에 독립 응용을 만들 일은 별로 없고 둘 중에 하나. 웹 프로그램의 백핸드를 프로그램 한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할 거예요. 다른 용도로는 자바를 별로 안 쓸 거예요.
간단히 공부하는 차원에서 쓸 수는 있고, 내가 간단히 뭘 만들어 볼 때는 자바를 쓸 수 있지만, 상용적인 프로그램 만들 때에는 자바 갖고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상용 프로그램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다 어디서 해? 프로그램 어디서 구동해요? 구입하는 게 아니라 사용료를 내고 웹에서 주소 접근해서 쓰는 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요즘은 그래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내 PC에다가 설치를 안 하고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웹사이트에 가서 내 아이디 등록하고 거기서 그 서비스를 써요. 요즘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보면.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좀만 지나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들 이제 PC 버전 안 줄지도 몰라요. 웹에서 다 되니까. 지금도 돼요. 웹에서. 오피스 365 같은 건 거기 가면 웹에서 다 PPT, 파워포인트, 엑셀 다 쓸 수 있습니다. 저장한 데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그럼 어디 가서든지 다 쓰고. 그런 시대예요. 좀 많이 떠들었는데 내용이 확 바뀌니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